지금부터 2019년에 이루어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내용과 남아있는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사항입니다. 먼저 왜 공공투자관리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지, 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환경 변화. 두 번째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투자관리의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탄생하게 된 그 환경은 외환 위기 극복이 시대적인 과제였던 시기입니다. 당시의 기획예산처, 현재 기획재정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당시에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투자관리의 그 1차 목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예산 삭감의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이 흘렀죠. 20년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또 그 기획재정부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재무부와 통합되었고, 이에 따라서 기재부는 재정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상충되는 두 개의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산 당국으로서 재정을 좀 짠돌이같이 쓴 재정 효율성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또 다른 그 미션으로서는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상충되는 목표를 갖게 된 거죠. 또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라는 미션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 또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이런 것들을 위한 보건, 복지를 확충하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교육개혁도 지원해야 되고, 신성장 동력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수요에도 대응해야 되는, 이런 재정 운용의 폭이 굉장히 그 수요가 다양해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변화와 함께, 또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그 과잉 기대, 예타조사에 대한 기대 과잉, 이런 것이 또 달라진 환경입니다.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책 결정자가 사업을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그 해당 분야의 자료를 가지고 그 필요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최종적인 사업 결정은 역시 국민경제적인 차원에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정치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까지 그 역할이 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국가재정법, 또 시행령 등의 법제화됨으로 해서
이 분석 결과가 정보를 넘어서서 그 정책 결정이면 정보를 넘어서서 정책 결정 그 자체를 제약하는, 즉 정책 결정의 유연성을 제약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재정을 요구하는 사업 부처는 물론이고 이 예산 당국에서조차 지금의 예기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과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불만도 표출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제적인 효율성과 더불어서 그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가치로서 그 등장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만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 평가 방식에 대한 또 비판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즉 양극화가 심해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평가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 이러한 필요성이 증대됐고 또 환경이라든가 안전 문제, 또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 요구. 또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런 그 SOC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조사 방식의 비판뿐 아니라 예비 타당성 조사 가버넌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성 분석과 종합 평가를 조사 책임과 을 맡은 기관이 일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조사 수행 기관이 BC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균형 발전을 포함한 종합 평가까지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정보 생산뿐 아니라 사업의 시행 여부까지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종합 평가 시에 사업 부처와 지방 자치단체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환경 변화와 비판을 따라서 2019년 4월에 대폭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제도 개선은 내용을 보면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 발전 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비중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 평가의 비중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BC 분석, 즉 경제성 분석의 비중은 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접경지역, 도서지역, 산하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강화를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 평가 시에 지역 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OC 사업 평가 체계 개선 전후를 보면 AHP 가중치에 있어서 경제성은 비수도권에서 줄어들고 정책성과 진역 균형 평가의 가중치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적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효과 항목을 신설해서 일자리, 창출, 주민생활 여건에 대한 영향, 또 그 밖에도 수질이나 대기질 개선 등 환경성, 또 재난 재대응 가능성 등 안정성 등 이러한 정책 효과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적 평가의 주요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목에서 별도 고려한다든지, 그리고 사업 추진 의지 및 준비 정도 등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 항목별 효과를 제시한 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진의 검토 협의를 거쳐서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복지사업의 제도 평가 개선입니다. 복지사업 평가 내용에서 정책성 분석은 경제 사회환경 분석, 사업 설계의 적정성 분석, 그리고 경제성 분석은 비용 효과성 분석 등으로 평가 항목별로 점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그 개선 전후를 비교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경제성 분석은 현행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개선 이후에는 이것을 비용 효과성 분석으로 바꾸고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기대 효과의 적절성, 비용 추정의 적절성,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절성 등으로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복지사업 평가 방식의 개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각 항목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안별로 예시할 때 모든 항목을 적절하게 설계하고, 또 경제사회 발전 단계를 감안한 제도 도입의 적절성, 그리고 수혜 대상, 그리고 전달 체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조건부 추진을 하도록 하고, 모든 항목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면 재기획 후 예비 타당성을 재요구하도록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의 가버넌스도 개선하였습니다. 즉 BC 분석은 기존과 같이 조사 책임기관에서 맡고, 다만 그 종합평가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였습니다. 기재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의 선정, 또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의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는 SOC, 사회문화산업, 복지소득 이전 분과위 등으로 구성해서 사업별로 종합평가 시에 그 분과위 위원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사람, 그리고 조사 수행기관의 총괄 책임자 1인,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7명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BC 분석은 조사기관이 하고 종합평가는 이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주무부처와 그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사업추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평가위원회 분과위원들에게 그 사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종합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게 함으로써 종합평가의 신뢰성을 더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기관 간의 경쟁을 도입해서 하였습니다. 즉 B&D 사업, 토목, 건축, 복지 등 분야 조사 수행을 담당할 전문 기관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8조 2에 근거해서 그 지정한 것으로, 기존에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그 전담하던 것을 조세재정연구원과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 추가 지정된 전문기관은 초기에는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는 SOC 건축 분야에서도 KDI와 경쟁해서 수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선된 새 제도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타당성 분석, 즉 AHP에서 기재부의 역할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AHP 결과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사업 추진기관과 예산당국 간의 소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타당성 확보율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또 사회 복지 문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방식이 사회적 가치를 더 반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 수행 기관 간 경쟁 도입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도입으로 조사의 질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주관기관의 영향력 증대라는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우리나라의 공공투자 관리에 대한 외부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OECD는 2016년에 Integrity Framework for Public Investment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국제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서 나와 있는 그 KDI PMAC과 그리고 PFS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국제적인 사례로서 특별히 이렇게 박스 처리되어 있고요. 또 그 외부 평가를 보면 대체로 한국의 공공투자 관리를 모범 사례로 인식하지만 OECD와 같은 시각에서 모범 사례로 인식하지만 사후 평가는 앞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라자람의 2014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 공공투자 관리가 아주 잘 되는 국가, 중간적인 수준의 국가, 그 조사가 공공투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크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그리고 공공투자 관리의 각 단계를 구분해서 그 어프레이저, 그 인디펜던트 리뷰, 그리고 PPP가 그 공공투자 관리에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가장 그 좋은 평가고 그 붉은색이 가장 그 열악한 관리가 공공투자 관리가 열악한 것은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아일랜드와 코리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UK, 영국 이 세 나라가 초록색이 가장 많은 그런 그 모범 국가에 해당합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 이밸류에이션 사후적 평가만은 아직은 보통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초록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공공투자 관리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효율성과 사회적인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개선에 있어서도 사회적 형평성에 보다 중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평가가 개선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조화는 그 각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리라 보입니다. 다만 그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중시라는 기본 방향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후 평가의 강화를 통해서 공공 투자 관리 체계 전반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책 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따라서 사업 선정 결정은 정책 결정자 간의 토론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결국은 남은 과제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